네, FOMC 결과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미증시가 연이틀 올라갔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양지수 상승불 켜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이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1% 이상 올라가면서 2685선에서 고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소폭의 오름세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뉴스들이 집중을 받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머니맵 통해서 전반적인 섹터 흐름부터 짚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빨간불을 켠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많아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1% 이상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좀 쉬어가지만 LG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등등의 종목들 한미반도체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소페타시스도 상승불 켜져 있고요. 2차전지 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1% 이상, 삼성 SDI가 오늘 3%가 넘게 거의 4%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 쪽에서 지금 현대차 올라가고 있고 자율주행 섹터 좀 강하거든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고요. 금융주가 오늘 뭐니 해도 좀 높은 상승률 나타내고 있어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조선이나 오늘 지주사 삼성물산 쪽도 강해 보이고 나머지 쪽에서는 대한항공 그리고 하이브, 넷마블 등등의 종목들도 상승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개장 특징주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삼성에서는 과거에 하만을 인수하면서 대규모 M&A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2의 하만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장 사업을 인수하겠다. 이 독일 쪽의 컨티넨탈 인수를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단독 뉴스긴 했지만 이 소식 속에서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줄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에이테크솔루션 그리고 텔레칩스 등등의 종목들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도 주목할 만한 종목이 딱 있을 것 같은데 자율주행 일단은 인수 설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두 가지 뉴스가 이끌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뭐 한다더라. 삼성전자가 뭐 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 들이대야죠. 그런 관점 쪽에서 나왔었을 때 이어지는 변화란 쪽에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독일 컨티넨탈 쪽의 전장 사업부 쪽에서 ADAS 그리고 또 약간 전장 관련된 디스플레이 이쪽을 인수를 하면서 키워간다라고 하게 되면 하만과의 시너지를 맞추면서 약간 사업부 구성이 LG전자 필이 나죠. LG전자가 IT 업계인데 그래도 이제 다음 전기차 그리고 또 다음 자동차 모빌리티 쪽은 이쪽들이 필요하겠다는 쪽에서 그쪽으로 나가는 움직임을 가져간다. 라고 하게 되면 요것도 이제 관심은 가는 뉴스인데 중요한 거는 검토 중. 네. 검토 중에 벌써 기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주가는 일단 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가지고 검토해서 이제 빅픽처가 완전되는 과정들은 알겠는데 주가는 먼저 뛰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해서 대응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안쪽에서 그냥 테마 성격적으로 대응하는 게 더 맞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대표 주자 텔레칩스부터 칩스앤미디어 이런 관련된 회사들 더 연결을 시킬 거고 혹시나 전장 부품 스마트 카 관련된 쪽의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는 변화가 나오는데 또 두 번째로 챙겨야 될 뉴스가 테슬라죠. 테슬라가 이제 FSD 가지고 작년 말에 어떤 상용화로 이제 한 걸음 나가려고 했는데 그 뒤로 뉴스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는 다시 보완을 시켜서 빠르면 8월 이 정도쯤에서 성과를 내면서 이제 또 대비가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런 내용들도 같이 겸하는데 8월까지는 시간도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관련된 뉴스가 단독이나 또 아니면 진짜 인수하는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먼저 주가가 반응했다는 관점 쪽에서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갖고 계셨던 분들 오히려 좀 차익으로 좀 비중을 덜 쓰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또 이 인수 검토 소식에 오르고 있는 거 하나의 테마주 성격으로 봐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테슬라 관련된 이슈도 아직까지 좀 시기가 남아 있는 만큼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말씀 주셨어요. 지금 올라갈 때 추격 매수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개별 주가 흐름도 좀 궁금한데 이것도 하나만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1.5%가량 올라가면서 73,90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9조 8천억 원 가량의 배당금을 푼다 이런 뉴스도 전해졌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보다 이제 좀 가야죠. 삼성전자도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게다가 또 어제 나왔던 엔비디아의 잭슨 왕 CEO가 얘기했었던
삼성전자도 이제 HBM3 퀼 테스트 하고 있다. 우리도 이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뉴스를 잘 보시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변했죠? HBM3 우리도 양산해서 진입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80달러대 후반에서 90달러대 후반까지 훌쩍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메모리 업체가 메모리 업황 돌아가는 건 알겠는데 삼성전자가 똑같이 같은 뉘앙스로 보게 되면 우리도 이제 진짜 이제 납품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레벨업이 돼야 되는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좀 올랐던 SK하이닉스가 좀 주춤하고 또 삼성전자가 움직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삼성전자 관심을 두는 게 맞겠고 그와 관련된 쪽에 또 HBM 관련된 변화 특히 HBM 쪽의 그 밸류체인들 이거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좀 가야 된다. 삼성전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HBM 관련주까지 흐름 체크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은행 섹터입니다. 오늘 머니맵에서도 보셨듯이 강한 또 불기운을 뿜어내고 있는데 하나금융지주가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밸류업에 있어서 결국에 이 최대 수혜주는 은행이고 아무래도 뭐 앞으로 밸류에 대한 기대감, 배당금에 대한 이야기들, 주주 환원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콕 집어보면 좋을까요? 은행주는 그냥 은행주죠. 다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쪽에서 그래도 네. 제주은행. 제주은행. 예, 너무 예. 많이 올랐지 않나요? 네, 뭐 오늘 그건- 유일하게 또 빠지고 있네요. 네, 그거는 아니고요. 네. 네, 일단 은행주는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 PBR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종목들이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변화를 가지고 약발이 떨어질 만하게 되면 또 정부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어제도 오후장에 늦게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부분들까지 해서 감안해서 법인세 또 감면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내용들. 근데 이게 물론 입법을 통해서 국회의 역할이 좀 중요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이제 당근책들 이런 것들도 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아마 이쪽들은 자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주춤했었을 때가 쫓아가지 마시고 주춤했었을 때 약발 좀 나올 때가 됐는데라고 주가가 좀 빠져 있을 때 그때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날은 추격해서 추격해서 매수해야 되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좀 청개구리 습성이죠. 네. 예, 일단 저 PBR 종목들은 약간 눌림목 들어왔을 때 사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눌림목 나왔을 때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보겠고요. 오늘 리뷰해볼 이 종목 대단합니다. 에코마케팅 3월 6일 저희 시간에 말씀해 주셨어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 23% 기록하고 있고 와 차트 보면요. 쭉쭉쭉 올라가면서 신고가 랠리 이어갑니다. 외국인 쪽에서도 10거래일 이상 매수를 하고 있고 이게 아무리 뭐 안다르부터 해서 여러 기업들에서 이제 브랜드 쪽에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잘 갈 수가 있나요? 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럴 만한 회사고요. 네. 그때 말씀드릴 때가 다음 날부터 올라갔나요? 쭉 네. 올라갔어요. 예. 네. 근데 그럴 만한 회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저희가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볼 때 가장 그 정도로 진심으로 봐서 그동안에 했던 자사주 매입 소각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이 네. 당연히 부각을 받아야 되겠죠. 거기다가 과거에 보여줬던 어떤 PBR 대비해서 좀 많이 내려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당연히 영향을 끼친다라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더 갑니다. 더 갈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아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전에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넘어갔지만 한 15,000원대 정도 라인까지도 가보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재평가의 모습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평가가 나올 수 있고 지금 충분히 이만큼 가야 된다라는 부분 설명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화장품 관련주, 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형주들 대비해서 정말 잘 가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었거든요.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고 하네요. 주가의 행복한 비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수출 호조입니다. 여러 고객사도 이제 확대를 해가는 상황이고 해외에서 또 많은 성과 내고 있더라고요. 네, 화장품 쪽은 좀 억울합니다. 네. 수출도 잘 나오고 실적도 잘 나오고. 그렇죠. 올해도 실적 잘 나올 걸로 보는데 역행했어요. 맞아요. 이럴 땐 기회죠. 네. 근데 저희는 막 올라가는 거 쫓아가는 거 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데 기다렸다가 이런 네. 거는 아직 턴하기 전에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특이한 게 LG생활건강 강하게 올라가는 것도 네. 보시죠. 예, 이거는 그만큼 화장품 섹터 쪽에서
잘 나오는 수출을 가지고도 플레이를 할 수 있겠다는 쪽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2월달 나왔던 수출 데이터만 본다고 하더라도 9개월째 증가하고 있고 11% 증가했다. 네. 이거는 당연히 잘 해당 기업들의 실적을 잘 발현해 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그중에서 중국도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고요. 미국, 일본 이런 쪽으로 잘 나가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이 수입국 3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저희가 알고 있는 프랑스나 일본이나 다 좋은 화장품들 많잖아요. 네. 그런 것도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미국까지 점령하고 있다. 이거는 또 눈여겨봐야 될 뉴스가 아닌가 싶어서 화장품은 계속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 쪽은 시장에서 지금 좀 소외가 되어 있었기도 했고 실적이 좋아도 잘 나온다고 해도 주가는 떨어집니다.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우리 노려보자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나 비중국향 매출 비중도 높은 상황인데 이렇게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ODM 100%로 ODM 하다 보니까 또 주목할 만하다고요. 네, 그런 브랜드 갖고 있는 업체들이 직접 만들기가 뭐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ODM, OEM 업체를 찾는데 네. ODM의 강점이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이제 권유까지 해줄 수 있는 네. 또 기술 개발까지 해줄 수 있는 쪽이다 보니까 당연히 오히려 더 OEM보다는 단가가 수수료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비싸겠죠. 그런 구조를 맞춰간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고요. 게다가 또 토털 서비스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원스톱 서비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영업할 때 참 좋겠다라고 네. 생각 들고 있고 거기다가 나아가서 수주가 아까 수주 얘기 잠깐 하셨었죠? 네. 수주가 늘어나다 보니까 증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빨리 대응하다 보니까 공장을 임대를 했어요. 임대 공장까지도 증설하면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부분들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국내 캐파로 봤었을 때 2023년 말이 한 1억 9천만 개 정도에서 이제 빠르게 들어서 올해 말 정도 가게 되면 3억 2천만까지 늘어나겠다라고까지 보여주기 시작하죠. 이러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에 그리고 또 실적에는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그만큼 많이 밀려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문이 많이 밀려들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 알고 있던 브랜드 사업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걸 봤었을 때 북미 쪽 그리고 국내 쪽 글로벌 각국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약간 우린 브랜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활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다 찾고 있는 게 또 어느 정도 좀 인지도 있는 이런 또 ODM 업체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물량들이 폭증하고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수혜다라고 하는 쪽에서 지금은 턴할 때다라고 보면서 올해 나올 실적들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역시나 그렇게 비싸지 않은 주가 흐름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문이 밀려드는 만큼 공장을 증설해서 또 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2023년부터 해서 쭉 지금까지 주가는 큰 변동성 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그러면 목표 주가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세요? 네, 지금 시총이 한 7천억 대가 조금 넘어갈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성장 밸류 주고 거기다가 올해 나오는 영업이익이 한 480억, 한 500억 정도쯤 가까이 될 텐데 그러면 성장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다음 PR 한 20배 정도까지 치면은 시총 한 1조? 네, 이 정도까지 봤었을 때 한 10만 원대는 가도 뭐라고 할 사람 없나 싶었는데 거기서 만 원짜리 한 장 빼겠습니다. 네. 그래서 9만 원에 모시겠고요. 손절가는 6만 3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9만 원으로 보고요. 손절가는 6만 3천 원인데 또 9만 원 달성을 하면 10만 원까지 한번 올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건 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AS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입니다. STX 중공업인데 K조선주들 최근에 너무 잘 가더라고요. 특히나 미중 갈등의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만 잘 가는 게 아니라 이 기자재 쪽도 같이 가는데 네. 조선 뭐 잘 가려면 엔진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모르시는데 중공업이라고 그래서 뭐 하는 회사인가 싶은데 예, 엔진 업체입니다. 네. 엔진이 중요할 거고 또 엔진 관련된 쪽에 크랭크 샤프트 네. 이런 회사도 자회사를 갖고 있고요. 또 수소연료전지 관련된 회사도 자회사로 있는데 핵심은 그래도 선박은 이제 중요성이 부각되는 게 엔진이다. 여기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인수에 대한 시너지 효과 볼 텐데 한국조선해양의 인수 관련해서 또 기대할 수가 있죠. 네, 아까 엔진 얘기하다가 좀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네, 너무 빨리 갔어요. 예, 선박 엔진이 왜 중요하냐면요. 네. 지금은 대부분의 배가 쓰는 게 벙커 CU라고 합니다.
배에서 이제 정제를 하게 되면 저 위에 끈적끈적한 거, 예, 그래서 가장 점도 높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쓰면서 그러면 얼마나 이산화탄소가 새카맣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네. 이거 이제 못 쓰는 거죠.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연료를 바꿔야 됩니다. 그 많이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암모니아, 또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이런 쪽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선박도 이제 좀 친환경 연료 쪽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쪽들이 나오는데 이게 규제가 강화될수록 그러면 선박의 교체 수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선박 같은 경우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엔진이라도 바꾸자.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럼 나오는 엔진 바꾸다가 할 때는 엔진 회사들이 바빠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이 회사가 한국조선해양그룹 쪽으로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계열 쪽이죠. 이쪽으로 인수가 됐습니다. 조만간 회사 이름 바뀝니다. STX 언제적 STX입니까? 그 이름 바뀌겠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HD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 쪽이 지금 주문 밀리다 보니까 좀 폭증하고 있어요. 가동률이 네. 거의 뭐 120%, 14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좀 완화시켜서 가기 위해서는 하나 인수를 해서 그쪽으로 물량을 좀 넘겨주겠죠. 그런 역할을 봤었을 때 STX 중공업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동률 같이 올라가고 실적 좋아지고 이런 구조가 나오겠죠. 그런 시나리오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앞서 봤던 CNC 인터내셔널 이외에도 이쪽도 마찬가지로 밀려드는 주문 속에서 행복한 비명을 지를 것 같습니다. 수주 증가하면 수익성 개선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주 증가가 이끌어낸다라고 봤었을 때 지금 나오는 영업이 작년에도 한 58% 늘었습니다. 네. 한 179억 됐고 올해는 예상이 한 279억. 그러다 보니까 또 50%대 늘어나네요. 이런 식으로 조선기자재가 자리를 잡으면서 특히 어떤 엔진의 중요성들 봐가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성과 실적 다 잡힌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여기 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적 발표에 대한 흐름들 기대하면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주가는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아직은 여기 있는데요. 앞으로는 잘 가겠죠. 예,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 보게 되면은 최근에 다시 조선주 부각받으면서 레벨업이 시도가 되는데 직전 고점대가 13,000원대가 있고 지난번 작년에 또 조선주 불었을 때 나왔던 가격대 부분이 약 한 14,000원대 중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가도 되겠다라는 쪽에서 일단 14,000원대 정도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선정을 하고요. 손절가는 9,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차 목표 주가는 14,000원, 손절가는 9,5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